이번 영상에서는 법인세 신고 서식 중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주요 계정 명세서, 주식 등 변동 양도 상환 명세서와 지출 증명 서류 수치 검토서 메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는 갑지와 을지 그리고 병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을지에서는 세무조정 유보소득을 계산하고 병지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세무조정 출자의 증감 내용이 있다면 작성합니다. 을지와 병지에서 작성된 금액을 합산하여 갑지의 7번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로 반영하기 때문에 을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정 유보소득 계산의 내역들은 직접 입력도 가능하고 전기에 작성된 내역이 있다면 상단 전기유보를 클릭해 전기의 기말잔액을 기초잔액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불러오기를 하여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작성한 유보의 단기 증감액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스마트 A10에서는 유보 내역을 유보 코드로 관리하기 때문에 손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유보 코드란에서 코드 도움을 하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유보 코드를 확인할 수 있고 하단의 추가 수정 열기를 클릭하여 유보 코드를 추가하거나 내역을 편집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보 코드를 설정하고 전기와 단기의 동일한 코드를 반영한 경우 전기에서 불러온 기초잔액과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서 불러온 단기 중증감이 같은 라인에 반영됩니다. 만약 전기 내역이 유보 코드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내역이 두 개의 라인으로 반영되는데요. 이럴 때는 유보 코드가 반영된 라인에 기초잔액을 직접 입력해서 반영하고 코드가 없는 라인은 삭제하여 유보 내역을 한 라인으로 수정하고 코드로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병지에서도 상단 새로 불러오기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서 출자의 증가로 처분한 금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해외 현지기업 고유번호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서 출자의 증가로 선택했을 때 입력한 내용이 반영되고 법인명과 증감 사유는 직접 입력합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지는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와 2월 결손금 계산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갑지의 첫 번째 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에는 을지와 병지에서 작성한 금액이 합산 반영되었습니다. 그럼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새로 불러오기로 자료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새로 불러오기 옆에 역삼각형을 클릭하여 먼저 기초잔액 불러오기로 전기에 작성되어 있는 기말잔액을 기초잔액으로 불러오고 다시 기말잔액 불러오기를 하면 표준대차대조표의 각 금액을 기말잔액으로 불러와 단기 중증감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상단 BS 조회를 클릭하여 대차대조표의 기말잔액이 맞는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작성은 새로 불러오기를 하지 않고 BS 조회 창에서 전체 반영을 클릭하여 데이터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말잔액이 그대로 기초잔액에 반영되기 때문에 기초잔액과 단기 중증감을 직접 수정해서 작성합니다. 자본금부터 이익잉여금의 기말잔액은 표준대차대조표의 각 과목의 기말잔액과 일치해야 하며 기초잔액에서 단기 중증감의 감소금액을 차감하고 증가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말잔액과 일치하는지도 검증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식상 1에서 5번까지의 과목은 고정사항이므로 수정할 수 없고 추가 입력이 필요하다면 기타란부터 아래 칸까지 작성합니다. 다만 노란색 부분까지 추가 입력하는 경우 전자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작성을 완료하고 다른 탭으로 이동할 때 갑지의 1번에서 5번 항목 기말잔액 합계와 동항목 표준대차대조표 합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금액을 확인하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발생한다면 금액을 직접 입력했거나 불러오기 후 수정한 경우일 텐데요.
해당 사항은 전자신고 검증 사항이므로 표준대차대조표의 금액과 일치하도록 BS 조회를 하여 수정하거나 다시 새로 불러오기 하여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본금과 적립금 기초잔액 수정은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자본금과 적립금의 기초잔액이 수정되는 경우 작성합니다. 코드를 선택하여 과목별로 작성하고 이때 32번 수정 후 기초잔액은 상단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과목별 기초잔액과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2월 결손금 계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결손금이 발생하면 15년간 2월하여 다음에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액을 한도액만큼 차감할 수 있는데요. 2월 결손금 공제 한도는 비중소기업일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를 한도로 하고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100% 한도로 계산합니다. 참고로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기간이 10년, 2008년 12월 31일 이전은 공제기간이 5년입니다. 먼저 새로 불러오기를 하면 전기에 작성된 2월 결손금 발생 및 증감 내역을 불러옵니다. 전기에 작성된 내용을 그대로 불러온 것이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하는데요. 2020년 사업연도의 내역을 예로 보면 불러온 내역의 단기공제액은 전기의 단기공제액을 그대로 불러온 것이기 때문에 기공제액에 입력하고 단기공제액은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아직 한도를 알 수 없는 상태라 남아있는 2월 결손금을 모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공제액을 입력하고 저장을 한 다음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불러오기 하면 109번 2월 결손금이 반영됩니다.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의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기업인 경우 상단 2월 결손금을 클릭해서 60% 한도로 적용하는데요. 현재 데이터는 중소기업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를 한도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의 단기공제액과 한도 중 적은 금액이 반영되었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상단 2월 결손을 클릭하여 금액을 불러오면 우측 상단의 빨간색으로 법인조정계산서에 2월 결손금 금액을 표시해줍니다. 이 금액과 단기공제액의 금액이 다르다면 단기공제액의 합계금액란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두 금액은 동일해야 하므로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대로 공제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109번 금액과 동일하도록 수정하고 남은 잔액은 다시 2월하면 됩니다. 하단에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사업연도별 2월 결손금 구분 내역에는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를 초과하여 배분받은 결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순서대로 작성을 하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해당액의 25번 2월 결손금에는 21번과 22번 중 적은 금액이 반영되며 해당 금액은 상단의 2월 결손금 발생 및 증감 내역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9번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에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저장합니다. 주요 계정명세서는 갑지와 을지로 나눠져 있으며 기부금, 접대비, 가지급금 등 주요 계정의 회사계산금액과 세무조정금액, 그리고 차가감 금액을 작성합니다. 따라서 과목별 조정, 재고자산, 국고보조금 등 조정과 건설자금이자 조정 등이 모두 끝난 후에 작성합니다. 갑지에서 상단 세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연두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을 각 서식에서 불러올 수 있는데요. 퇴직급여 충당금의 회사계산금액과 세무조정금액은 파란 삼각형을 클릭하면 어떤 메뉴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메뉴명을 클릭해서 바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의 15번 회사계산액과 16번 한도초과액이 주요 계정명세서의 회사계산금액과 세무조정금액으로 반영되었고 회사계산금액에서 세무조정금액을 뺀 금액을 차가감 금액에 반영합니다. 기부금의 항목들은 기부금 조정명세서, 접대비는 접대비 조정명세서에서 불러올 수 있고
124번 소득처분금액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의 소득처분란이 상여, 배당 그리고 기타 소득인 항목의 금액을 합하여 작성하는데요. 프로그램에서는 소득자료 상여 배당 기타 명세서를 작성하면 해당 서식에서 불러옵니다. 그리고 125번 이익처분금액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중간배당액과 배당금, 그리고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항목의 금액을 합하여 작성합니다. 을지는 갑지와 마찬가지로 새로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항목별로 해당 서식에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먼저 재고자산 유가증권 평가의 데이터는 재고자산 유가증권 평가 조정명세서의 데이터가 반영되고, 국고보조금 등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송금산입 조정은 국고보조금 등 송금산입 조정명세서,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은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자금이자 조정은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에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주요계정명세서는 해당 서식의 작성을 누락하여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성 대상에 해당할 경우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등 변동 양도 상황 명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연도 중에 주주 변동이나 주주별 출자 금액의 변동이 있는 법인일 경우 제출하는 서식으로 해당 사업연도 중 한 주라도 주식 변동이 있다면 작성해야 합니다. 주식 등 변동 양도 상황 명세서는 주식 변동 명세서와 주식 양도 명세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주식 양도 명세서는 주식 변동 명세서에 양도 데이터가 없는 경우 메뉴를 실행하면 양도된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안내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식 변동 명세서에 이번 주식 및 출자 지분에 대한 사항에 양도 주식수를 입력한 후에 메뉴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식 변동 명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에 작성한 주식 변동 명세서가 있다면 우측 상단 더보기에서 정기 2월을 클릭하여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정기의 단기말 내역을 단기초로 불러올 수 있는데요. 이때 직접 입력한 데이터는 삭제되고 불러오기 때문에 주의하여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해 사업연도 중에 상장되거나 합병 분할된 경우에는 그 날짜를 입력하고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이전 이후의 서식을 각각 별지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구분을 1번 상장여로 선택하고 상장일을 2022년 3월 31일로 작성하면 2022년 3월 31일 이전과 이후 두 건의 변동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저는 두 번째 주식 변동명세서를 삭제하고 구분을 0번 없음으로 선택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고 방법은 법인세 신고서에 포함하여 전자로 제출하는 경우이면 전자신고로 선택하고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만 별도로 제출한다면 디스켓 신고를 선택하고 마감하여 주식 등 전산매체 신고 메뉴에서 제작하여 신고합니다. 주권 상장 여부와 무액면 주식 발행 여부도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다음 자본에 대한 사항은 자본금 출자금 변동 상황 입력을 클릭하거나 상단 툴바의 자본 변동을 클릭하여 입력이 가능한데요. 현재 데이터는 정기 2월을 통해 데이터를 불러왔기 때문에 기초 데이터는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일자와 주식 종류, 원인 코드를 선택하고 주식수와 주당액 명가액을 입력하면 증가 감소 자본금이 계산되고 기말 데이터도 반영됩니다. 이때 원인 코드가 1번 유상증자, 3번 출자 전환, 그리고 5번 주식 배당인 경우에는 주당 발행 인수가액을 꼭 입력해야 합니다. 이번 주식 및 출자 지분에 대한 사항도 정기 2월을 통해 데이터를 불러왔기 때문에 주주별로 정기의 기말 데이터가 기초로 반영되었습니다. 직접 입력을 한다면 먼저 성명이나 법인명을 입력한 후 구분란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는데요. 소액 주주인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면제되므로
구분을 제출 면제로 선택하여 합계 금액을 입력합니다. 작성 요령을 확인하면 외국인의 경우 성명은 여권에 있는 영문 성명을 모두 적고 외국 법인은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정식 명칭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머리 글자 이니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 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등록번호란에는 원칙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나 부여받지 않은 경우가 많을 텐데요. 개인인 경우 국내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적고 이 번호도 없을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없다면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를 적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거주지국도 입력해줍니다. 지배주주와의 관계도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지배주주와의 관계에서 본인은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자를 말합니다. 기타는 본인부터 8번 이외의 친족까지 해당하지 않는 관계의 주주인 경우 선택합니다. 지배주주와의 관계까지 선택하고 기준 변동 상황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자본금 변동 상황 입력에서 유상증자 500주를 입력하였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사항의 총주식 수와의 차이가 발생한 상태라 기준 변동 상황에도 유상증자 500주를 입력해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해 보았는데요. 입력할 내용이 많다면 엑셀 서식 다운을 클릭하여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한 뒤 데이터 변환을 통해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 시에는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자료들은 모두 삭제되니 주의하여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식 양도명세서 탭을 보겠습니다. 기준 변동 상황에 양도 데이터가 있을 경우 작성하는데요. 변동 상황 명세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양도사항이 반영되고 우측에 양도일자와 취득일자, 양도주식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본 메뉴에서 마감을 클릭하여 오류를 체크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서 23번 주식 변동의 여로 선택하고 마감하여 법인세 전자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증명서류 수취검토서는 메뉴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자기검증지원 검토서식입니다. 이 서식과 비슷하게 지출증명서류 합계표가 있는데요. 직전 사업년도 수익금액이 30억 원 이상 법인이 작성하는 보관용 서식으로 전자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자신고로 첨부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 수취검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지출증명서류 수취검토서는 각 사업년도에 계상한 자산, 비용 중 지출증명서류 수취 대상 거래가 있는 계정의 금액에서 지출증명서류, 즉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리고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수취금액을 공제한 차이금액을 작성합니다. 먼저 상단 세로 불러오기나 각 항목에 있는 불러오기를 통해 금액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불러오기를 하기 전에 더보기에서 불러오기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상단 증빙금액 기준 불러오기는 전표에서 데이터를 불러올 때 선택하고 외부 조정만 하는 경우에는 표준 재무제표에서 불러오기를 선택해서 계정 과목 금액을 불러온 뒤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불러오기는 회계 모듈에서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먼저 작성하고 해당 내용을 불러오기 할 때 선택합니다. 이 중에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상단 증빙금액 기준 불러오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의 공급 대가가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하단 분계 내역의 계정 과목으로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에 반영되는데요. 이때 선택한 유형에 따라 세금계산서, 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으로 각각 반영됩니다. 그리고 공급 대가가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적격증빙으로 선택해도 서식상 수취제외 대상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이 부분은 일반 전표 입력에서도 동일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서 3만 원 초과 금액을 입력했다면 관리 항목의 카드 계좌에서 카드, 현금 영수증 또는 개인 카드를 선택해서 지출 증명 서류 수취 금액으로 반영할 수 있는데요. 접대비의 경우에는 카드 계좌 항목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접대비 계정의 적요 코드를 1번으로 선택해서 신용카드 법인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 각 표준 재무제표의 계정 과목이 잘 불러왔는지 검토가 필요한데요. 데이터 검토는 관리용 탭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한 후 항목별로 전체 화면으로 보기를 하면 표준 재무제표 계정 과목과 회계 계정 과목 코드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지금처럼 표준 재무제표 계정 과목이 빨갛게 표시된다면 홈택스 변환 시 계정 과목 코드 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라는 변환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에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해당 계정 과목에 누락된 표준용 코드를 입력한 후 지출증명서류 수취검토서 메뉴를 다시 불러오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불러온 계정 과목의 수취 제외 대상 금액 또는 차이로 발생된 금액을 확인하고 싶거나 각 항목별로 어떤 금액이 집계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현황 탭에서 기간과 재무제표 구분을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인세 신고 시 문의가 많은 서식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